4주차 이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금 전 첫 번째 키워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약서를 썼으면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 설명서가 가장 중요한 우리 중개사분들의 필수적인 서류 기재 방법이고, 이 방법을 잘 모르셔서 가태를 만든 분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 부분은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가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니고 확인 설명서 두 번째에 있는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거는 상가나 토지나 공장이나 창고 작성할 때 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가 확인 설명서 작성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다시피 중개사고가 딱 일어났을 때 이 확인 설명서 가지고 모든 분쟁의 원인을 따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적인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이 됐는데 어느 한쪽의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깨고 싶을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깨고 싶은데 정상적으로 계약이 안 깨질 때 가장 많이 건드는 부분이 고객들이 우리 중개사분들이 작성한 확인 설명서 부분 3페이지를 일일이 뜯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중개사가 다 채워야 되는데 어느 하나를 누락을 했다,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 향이 남향이 아니고 남서향인데, 아니면 남동향인데 그걸 남향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소한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중개사 여러분들이 가태료 대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확인 설명 부분은 상당히 치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있다시피 모든 칸을 비워두지 말고 어쨌든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서 딱 우리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청이나 아니 법원까지 갔을 때, 법원에서 확인 설명 봤을 때 시청 담당자나 아니 법원 판사님이 봤을 때 이 중개사분은 확인 설명 봤을 때 꼼꼼하게 작성했네, 이런 인식 자체가 딱 첫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도 우리 중개사 여러분들 이제 상가 쪽 실무 쪽으로 이제 오프라인 쪽을 많이 이제 다루다 보니까 실제 확인 설명 부분이 우리 중개사분들이 너무 어설프게 작성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하다 보니 우리 중개사분들 확인 설명서 아니면 공동 중개할 때 확인 설명 작성하는 거 보면 그 중개사분들의 업력이 바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 설명 부분은 법정서시라고 그랬죠. 법정서시. 이거는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다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지금은 임대잖아요. 임대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 뭐 상업용이고 매매 교환이냐 아니 임대냐 아니면 기타냐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면 첫 번째 확인 설명 자료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등기 권리증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저희가 발급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와 더불어 확인 설명서까지 사인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쓸 때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 등기 권리증이라는 개념은 우리 아파트면 집문서고, 그렇죠? 집문서 개념인데, 계약서 쓸 때 매도인한테 집문서 가져오세요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체크하면 좋겠지만 이 등기 권리증 부분은 사실 계약서 쓸 때는 쉽지 않다. 어쨌든 잔금 칠 때는 등기 권리증을 갖고 오셔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까지는 일단 빠트려 되는 부분이고, 그 대신 소유주의 진위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시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등기사업 정보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도 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원, 그 밖에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의 신분증 확인하고 그분하고 얼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신분증 확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진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도 있고 신분증 확인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중개사님들이 고객을 잘 모르고 좀 생소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조용히 혼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개업자 기본 확인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소재지, 면적, 전용 면적의 건축물 대장 용도, 이렇게 노란색 부분은 우리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고 계약서를 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연동됐다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만 우리 중개사 여러분들이 뭘 보고 체크해야 된다? 5대 공적장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토지이용계획원,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이 5개를 딱 떼어놓고 그걸 책상에 놓고 하나하나 형광펜 칠해가면서 여기 채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공부상 지목은 대다, 이건 건축물 대장 보면 나올 거고요.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 1466분에 17.537인데 이거는 우리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예, 표제부에 보면, 표제부의 전유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준공연도는 몇 년도고, 이 구조는 철콩 구조고, 그다음에 내진 설계 부분은 이게 2015년 이전 거는 거의 내진 설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다 적으시면 되고, 만약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일단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용도, 향도 중요하죠. 상가 같은 경우나 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북향이고 항상 기준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기준이 출입문 기준에서 얘는 북향이다. 우리 아파트 할 때도 항상 베란다 기준에서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이 향도 잘못 적으시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향입니다. 그리고 내진 능력 마찬가지로 있으면 적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떼었을 때 건축물 대장 표제부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2법 건축물이 안 찍혀 있으면 그냥 적법 적으시면 되고, 2법이 있으면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적법이라고 해서 2법 내용이 없는데 저는 항상 이걸 비워두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항상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좀 확인 설명서가 꽉 차 보이는 느낌을 좀 만드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해당 사항 없음을 그냥 우리 컨트롤 C 복사해 놓고 이런 식으로 빈 칸에는 컨트롤 V로 붙여 놓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부분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권리관계 부분은 일단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 소유냐? 소유권, 우리 갑구죠. 이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의 갑구의 내용이고, 이쪽에 소유권 외에는 우리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을구죠. 을구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적는 개념인데, 여기서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래서 그 계약서 내용에 그대로 연동이 되는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 중개사분들이 중개하다 보면 계약서를 매번 새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비슷한 계약서를 복사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중요한 게 항상 이 계약서 내용으로 적용하기를 누르셔야 돼요. 이거를 안 누르면 그 전에 복사된 분의 인적사항이 나와요. 저도 몇 번 사실은 아차하고 실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걸 꼭 누르셔야 지금 현재 계약서 내용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개념을 반드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찍히는 부분이고, 이쪽에 지금 소유권 외 권리관계는 우리 중개사님들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을구에 보면 뭐 근저당이든 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을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채권 체격이 얼마인가. 통상적으로 채권 체격이 1금융은 만약 원금이 10억이면 1금융은 채권 체격이 12억, 120% 잡혀 있고, 농협이나 뭐 수협이나 이렇게 제2금융 같은 경우는 1억 3천, 130%가 잡혀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 채권 체격이 얼마다, 접수일이 언제다, 그리고 채무자가 누구로 돼 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여기는 국민은행 뭐 어느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토지와 건물에 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위에 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붙이면 되고, 간혹 보다 보면 신규 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 토지 부분이나 건물 부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다 보면 실제로 신규 상가 같은 경우는 이 토지에는 근저당이 설정이 안 되고 건물만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토지 쪽에다가는 여기는 해당 사항 없음 적으시고 밑에 건축물만 이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보다 보면 을구에
근저당 쭉 나와 있고 맨 밑에 건물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물만 돼 있으면 토지는 이걸 적으시면 안 되겠죠. 근데 건물만이 없으면 당연히 토지와 건축물이 공동담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상가인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해요. 상가인데 지금 민간 임대주택 등록 여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너무 이 법정 서식을 만드는 국가에서 담당자가 개념이 없는 거죠. 왜? 상가에 주택처럼 임대주택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필요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냥 해당상 없음을 적으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지금 좀 개선을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국토부에서 반응이 없는 부분인데 상가랑 토지는 이 부분이 해당이 없습니다. 주택만 해당된 부분인데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있으니까 그냥 해당상 없음 체크하시면 되고, 당연히 계약 개시 요구 행사도 이제 주택에서 이제 우리 2+2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상 없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원에서 이제 국계법에 나온, 다시 말하면 우리 토지 이용 계획원 발급받으면 거기 있는 내용들 있죠. 그 내용을 여기다 다 그대로 옮겨 적는 겁니다. 다 쳐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생략을 다 적어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워두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임대차 생략 이렇게 다 적어놓으세요. 공란은 놔두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임대차가 아니고 매매건이다 하면 우리 토지 이용 계획원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걸 그대로 다 100% 옮겨 적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게 투기 지역이다 체크하셔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 특히 또 체크하셔야 되고,